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동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원격 제어 프로그래밍에 들어갈 거예요. 벌써 기대가 되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코딩이라는 거는 어차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는 이 강의를 잘 듣고 잘 따라해서 이제 완강을 했으면은 스스로 본인만의 이제 투자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넣어서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단순히 코딩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혼자서도 찾아서 볼 수 있고 다른 개발자 문서도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을 배울 때도 수학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면은 딱 그 암기한 것밖에 못 쓰죠. 대신에 이런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코딩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자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중간중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프로그램 동사는 교육자를 왜 저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지 그 개발자의 마인드를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LS증권 해외 주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LS증권 해외 주식의 개발자분은 왜 그런 형태로 우리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지 그 개발자의 마인드를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자글자글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는 이론적인 수업을 좀 상당히 길게 가져갈 거고 그리고 코딩으로 들어가서도 중간중간 이론 수업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수업을 따라오다가 나중에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막 까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뭐 뒷부분에 갔는데 그때 배웠던 이론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러면은 우리 프로그램 동산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질문으로 남겨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AI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제 물어보고 답변 받을 때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습득을 해봤으니까 그 답변도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게 프로그램 동산 저만의 이제 강의 방식이고 수업 방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이론 수업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원격 제어로 어떤 걸 활용할 거냐면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텔레그램을 이용할 거예요. 왜 텔레그램이냐? 우선은 우리는 원격 제어를 하려면은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다른 데 있을 때 간편하게 우리 프로그램을 제어하면 좋잖아요. 그중에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텔레그램입니다. 이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의외죠.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우리 구문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굳이 텔레그램인 이유가 뭐 슬랙이나 아니면 카톡, 뭐 라인 등등 많을 거예요. 근데 슬랙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기능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배우는데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메신저를 메시지 보낼 때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보낼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텔레그램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카톡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단방향밖에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프로그램을 가져다 이용하는데 뭐 사업자가 필요한다던가 뭐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뭐 제각각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프로그램적으로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게 텔레그램이다 해서 텔레그램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텔레그램 자체도 이거를 창업한 그 창업자도 원래는 이제 익명성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메신저에서 할 수 있게 만들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우리는 다양한 기능을 코딩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익명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별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텔레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거고 그 코딩을 우리 금융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가지고 제어를 하게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거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이론을 배워가면서 실질적으로 타이핑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HTS 보면은 이거 해외 주식 차트인데 여기에 막 이런 일봉 데이터들 있죠. 그리고 뭐 주봉, 월봉, 연봉, 분봉, 식봉 뭐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하는 거를
이제 다 메신저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 뭐 제 계좌인데 이제 강의죄를 걸려고 잠시 만든 계좌예요. 이 계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금액들이 나와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내가 금액이 얼마나 있고 주문 넣었을 때 남은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도 다 텔레그램으로 제어하게 만들 겁니다. 빨리 만들고 싶죠? 화이팅 해서 한번 잘 진행을 해봐요. 그러려면은 그러면 텔레그램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가 금융 프로그램 만들 때 그거를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거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냐, 그거를 좀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은 이해도 잘 될 거고, 자, 이 코딩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원격 배우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이제 LS증권 해외 주식을 이용할 때 Sync API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텐데 이거에 대한 완전 기초적인 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선행 학습을 꼭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론부터 한번 가볍게 익혀보죠. 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REST라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우선 결과부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REST가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거를 금융 데이터를 모았어요. 바구니에요, 만약에요. 모았으면은 이 금융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 활용한댔잖아요. 텔레그램 채팅방도 만들 거예요. 그 채팅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할 겁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내기 위해서 통신을 하는 코딩부터 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보낼지, 그 가공하는 방식까지 그거를 하나하나 다 구축하려면은 이거 구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손쉽게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 REST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EST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선 저 REST가 생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볼게요. 이게 소프트웨어 역사를 찾아보면은 재밌는 게 대부분 전쟁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 전염병 아니면은 인류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기술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EST라는 이론도 이게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네트워킹이 가능해야 됐었는데, 그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969년에 미국 국방성의 연구로 TCP/IP로부터 네트워크가 시작됐다고 해요. TCP/IP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이제 내 데이터를 받을 상대방이 저기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고 그 목표 지점에 데이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방식이 탄생이 됐고, 그리고 1989년 선이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 같은 거를 남겼는데 이 논문을 다른 연구자가 볼 수 있게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데이터 누락이 너무 많이 된다. 왜냐면은 네트워크가 보급되기 전에는 종이 문서로 많이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많이 된다. 이거 누락 없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연구자들이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때 탄생한 게 WWW라는 겁니다. 아마 연배가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더 높으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네트워크 붐 세대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WWW라는 게 탄생이 돼서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갈 때 http 또는 s 땡땡 슬래시에서 막 주소 쳐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www라는 이제 기술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이라는 연구소에서 그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은 이 사이트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저렇게 www라는 걸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거를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했지만은 당시에는 저 기술이 막 나올 때라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할 때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보냈어야 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타이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구축하기에는 우리가 전문 개발자가 아니니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대중화를 시키는 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거를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95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저게 대중화에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너도 나도 홈페이지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돼요.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일반인들을 저걸 가져다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안 있다가 98년에 어느 대학원생의 논문에서 경량화된 레스트 논문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 논문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야, 저런 식으로 뭐 이거 이렇게 복잡한 이런 태그들 쓰지 말고, 이런 태그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 너희 인터넷 접속할 때 이런 거 쓰지 않냐, 여기 쓰지 않냐, 그래서 뒤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넣어라. 예를 들면은 뭐 종목이 필요하면은 종목,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만약에 ls.com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종목은 뭐뭐다, 그리고 현재가는 뭐뭐다, 이렇게만 쓰면은 알아서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써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지잖아요, 데이터 주고받는 게요. 그래서 지금 레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거를 많은 플랫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스트를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문서를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 지금 보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론을 좀 듣고 나면은 저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우선은 레스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클라이언트, 이게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REST API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서버로 보낼 거예요. 우리는 원격 제어니까 텔레그램 서버가 되겠죠. 보낼 겁니다. 보낼 때 내가 post put delete라는 걸 이용해서 보내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 get부터 볼게요. get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소를 썼을 때 google.com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데이터를 뒤에 넣을 때 뭐 현재가 메시지라고 할게요. 메시지는 현재가 뭐 $50 이렇게 썼으면은 이 형태 그대로 이제 동작을 해가지고 텔레그램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데이터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구글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증권 해외 주식 검색을 하면은 뒤에 엄청나게 긴 내용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쉽죠. 공유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맞긴 해요. 맞긴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유사한 검색이나 뭐 데이터를 보낼 때 임시 저장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꺼내와서 바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은 광 네트워크니까 누구나 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그 속도 체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캐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업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여기다가 너무 길게만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글자 제한수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게 get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나 해외 주식 막 거래할 때 비밀번호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종목 사는지도 적을 건데 그게 만약에 중간에 뭐 해킹 당하거나 이러면은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포스트 방식이에요. 물론 포스트를 쓴다고 막 보안이 엄청나게 뛰어나는 거 아닌데 우리는 뭐 서비스 할 건 아니고 우리의 구분 프로그램 만들어서 원격제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만 써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get에서 쓰던 거에 그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LS 증권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보면 주소 보이시죠? 여기 주소 보이실 거고, 제가 만약에 다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미국 주식거래 보면은 뒤에 뭐가 안 생기죠. 다른 페이지인데도 뭐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시 마이너스 눌러보면은 다시 원래 페이지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데이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포스트 방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보게 될 일이 있을 텐데, 자, 포스트 방식은 이렇게 주소를 쓰고 그리고 쓰고 뒤에다가 데이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 보낼 때 따로 바디라는 부분에다가 담아서 보냅니다. 이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제한 없이.
또 너무 많이 담으면은 또 속도가 느려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게시랑 포스트 아마 보통 두 개만 쓰게 되실 거예요. 다른 건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푸시라는 거는 서버 단에다가 나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저장하는 데이터 보내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딜리트는 데이터를 난 지울 거야 라는 걸로 알려주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TTP 리퀘스트는 그냥 저렇게 HTTP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봤던 이걸로 그냥 데이터 요청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TTP 리스폰즈는 이 텔레그램 서버 쪽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반환을 해주는 거죠. 레스트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이 반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을 받을 때도 데이터 형태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JSON, XML, HTML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HTML은 뭐냐면요. 방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걸 HTML이라 그럽니다. 이런 형태를. 이런 때 HTML이라 그러고, 그리고 XML은 이것도 HTML과 유사한데 좀 더 경량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 두 가지는 안 쓰고요. JSON을 쓸 겁니다. JSON은 정말 간단해요. JSON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괄호로 감싼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키랑 밸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키랑 밸류를 넣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죠. 네, 맞습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주고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JSON이라는 타입이 딕셔너리랑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념적으로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JSON이 있으면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서버에서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거다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딩을 파이썬으로 하죠. 파이썬. 그리고 또 누군가는 C언어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바로 할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라는 타입은 파이썬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C언어나 뭐 자바는 형태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형태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그래서 이거를 통일되게 형태를 맞춰줄 수 있는 게 JSON이에요. 그래서 JSON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은 이 서버 쪽도 지금 뭘로 코딩되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파이썬일 수도 있고 자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일 수도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JSON으로 보내면은 서버에서 이 JSON을 받아서 알아서 본인들 스타일에 맞게끔 변환을 시킬 겁니다. 거의 모든 언어에서 다 통용되는 게 JSON 형태예요. 그래서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 수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걸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그림을 좀 여러 장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텔레그램 원격 제어 하다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 저런 용어들이나 그림들을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론적인 배경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은 이 DNS 도메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HTTPS 그리고 뭐 구글 뭐 어쩌고저쩌고 있을 수가 있죠. 참고로 이거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HTTPS 땡땡 있잖아요. 그리고 google.com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슬래시 두 개가 들어간 이유는 처음에 이 주소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이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슬래시 두 개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도메인 주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도메인 이름을 안 쓰면은 이건 다 IP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72, 168, 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IP를 쳐서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다가 보낸대요. 저장소인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HTTP 저렇게 REST 방식으로 보내고, 방화벽입니다. 이거 방화벽이 있을 텐데 아무나 본인들 서버에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여기가 뭐 텔레그램 서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증권사 서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 쪽에서는 어떤 도메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세팅을 해둡니다. 보통 아무나 막 들어오면은 막 해킹당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화벽을 토대로 이 클라이언트 A는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확인하면은 물리적 서버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서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서버 안에 캐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캐시 저장은 임시 저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데이터를 또 요청했을 때 저장되어 있는 걸로 그냥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혹은 새로 들어왔으면 저장을 한다던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B는 본인들 딴에서도 캐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저장하면은 나중에 클라이언트 B가 뭔가 요청할 때 빠르게 찾아서 보내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서 또 저장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뭐 증권사나 텔레그램 서버 쪽이고 여기는 사용자들 서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C도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도 서비스 똑같고. 그래서 여기는 HTTP 하니까 여기서 REST 방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을 들어도 좀 헷갈리는데요. 이 그림은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코딩을 보면은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이 이론 설명은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레스트의 뼈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레스트 방식을 쓰는구나 정도 감이 잡혔다면은 그 뼈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제 증권사나 텔레그램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태를 설명하는 거고, 나중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런 형태들을 갖춰야 돼요. 자, 우선은 뭐 벌브, URL, URI, 버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적어놨거든요. 보시면은 벌브는 행위예요. 개수로 보낼 거냐, 포스트로 보낼 거냐, 그런 행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URL은 주소, 어디로 보낼 거냐. 지금 이베스트로 되어 있는데 뭐 LS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텔레그램 주소일 수도 있어요. 샘플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헤더는 요청할 때 이 사용자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은 캐시 저장을 1시간 동안 할 거냐, 몇십 분 할 거냐, 그런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JS 형태로 보내요. 서버 쪽에서도 JS 형태로 받아서 본인들 코드 언어에 맞춰서 변환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바디는 메시지,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을 담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JS 형태고, 그리고 그 상태 코드는 200만 잘 나오면 돼요. 200단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요, 서버 쪽에.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반환을 시켜주는데요. 그때 이 상태 코드도 같이 옵니다. 이 상태 코드가 200으로 와야지 정상이에요. 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400단이나 500단으로 오면은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전인데 이 버전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요청할 때 이런 데이터를 담아라. 리퀘스트 헤더, 리퀘스트 바디를 담아라. 이거 담아라. 그래서 담아서 보내라 라는 거고, 서버 쪽으로 서버 쪽 보내라 이거고요. 이거는 응답받는 부분이에요. 응답을 받을 때는 리스폰즈 헤더가 있어야 되고 리스폰즈 바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증권 서버나 텔레그램 서버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반환을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담아져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거 역시 지금 이제 프로그램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 헷갈릴 거예요. 다 헷갈릴 건데 설명이나 이론만 듣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나중에 코딩으로 엮어서 보면은 생각보다 좀 간편하게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JS 형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담아서 요청해라.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텔레그램 할 때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베드 LS 전용인데, 우리는 Sing API랑 그리고 REST 방식을 배우는데, 우리는 REST 방식은 텔레그램 원격 제어용으로 배울 거고요. Sing API는 이 기본기는 아주 기초적인 거 듣고 오셨죠? Sing API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LS 증권은 Sing API 말고도 REST 방식으로 증권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ng API는 우리 내부적으로 모듈을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고, REST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네트워크상에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 주식 잘 구축하고 나서 국내 주식이나 뭐 다른 해외 선물 같은 것도 거래하고 싶다 했을 때는 Sing API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LS 증권의 REST 방식의, 이게 이름이 오픈 API거든요.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LS 오픈 API. 이걸 가지고 구축을 하셔서 거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잠깐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EST라는 이론적인 배경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코딩으로 어떻게 구현하냐, 원격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코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딩 없이 저 REST 방식이라는 거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코딩 없이 테스트를 하면서 텔레그램 제어하는 거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동사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코딩을 하거나 금융 프로그래밍을 뭐 만들거나 할 때 절대 지루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고 이제 코딩을 하는 그 순간,
그 매 순간이 설레고 흥미롭고 또 다음 코딩이 기대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코딩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최대한 밟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 시청하시는 수강생분도 노력해 줄 거라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격 제어로 텔레그램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바로 텔레그램 이용하는 거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다 마스터하고 나서 이제 혼자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커뮤니티에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AI 도움 받거나 혹은 이제 개발자 문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은 개월 수가 차질수록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 이제 코딩을 들어가기 전에 개발자 문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브라우저를 열고 구글로 갔어요. 참고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시면은 구글에서 최대한 검색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AI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아직 코딩을 배우는 단계라서 구글 검색을 더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텔레그램 API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화면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API라고 있어요. 참고로 API가 뭐냐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용어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때그때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단어가 붙으면은 어떤 형태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아는 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내가 뭔가를 찾을 때 API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외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뭔가를 제공해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많은 개발자 문서들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브라우저는 오른쪽 클릭하면은 한국어로 번역 이런 지원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시고 없으신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텔레그램 API 그런 거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 봇 API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게이트웨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뭔가 디테일한 설명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개발자 문서는 업데이트가 많이 돼요. 금방금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 형태가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개발자 문서를 볼 때 이 전문 개발자들도 올 때마다 공부합니다. 새로운 API를 찾아서 개발자 문서 들어올 때마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핵심만 쏙 빼다 갈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개발자 문서를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건데요. 나중에 이제 텔레그램 가지고 원격 제어하는 거 이렇게 쓰는구나 알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코딩이나 필요한 것들을 AI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AI 도움 받아서 코딩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해외 주식을 돌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돌리는 동안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뭐 내가 부족했던 걸 공부한다던가 그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 여기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죠. 처음 오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하거든요. 우선은 여기 보면은 봇 API라고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막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막 이거 봇을 시스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참고로 봇은 로봇의 그 봇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제할 것들 그런 걸 만들 때 봇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막 뭐 전화번호 설정할 필요가 없는 특수 계정입니다.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뭐 암호화 프로토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건 뭐 한 가지 팁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자주 쓰는 게 만약 이 내용 자체가 처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AI한테 이 내용을 복사해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필요한 것들은 알려드리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중계 서버는 뭔가 원격 제어에 필요한 그 서버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통해 이 서버 통신합니다. HTTP 인터페이스를 통해 HTTP 우리 뭔가 기억나지 않나요? REST 느낌이 나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서버와 통신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눌러 들어가 보면요. 또 뭔가 많아요. 또 뭔가 많죠. 우리는 이 텔레그램의 이 많은 기능을 다 쓰지 않아요. 그냥 원격 제어 필요한 것들만 몇 개만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얼추 감이 잡히면은
나머지들은 뭐 금방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웹사이트 교체라는 것도 있고 뭐 사업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고 그림도 아주 이쁘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죠. 예, 알려주고 있어요. 결제 받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결제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많죠. 그리고 장치와 통합도 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게임이라고 있네요. 뭐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 텔레그램이 정말 단순히 메신저로 넘어가려는 그 목적이 강해 보이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인들을 뭐 소개하고 그러는 게 또 가능하네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익화할 수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정말 많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서를 다 보려면은 한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코드들을 이미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코드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텔레그램 코딩을 하기 전에 이 텔레그램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텔레그램 나중에 메신저 킬 거예요. 메신저를 열어 놓으면은 이 메신저에 이제 이 말풍선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풍선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또 전송이 되고 하는지 그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루는 것들은 같이 뭔가 타이핑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원격 제어를 위한 다양한 세팅과 코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금 이 캠 화면이 화면을 막 이렇게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연하게 글씨를 너무 가릴 것 같으면은 이걸 끄기도 하고 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코딩에 들어가면은 참 좋은데, 그러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한번 텔레그램 원격 제어를 해보고 코딩 없이 원격 제어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식으로 먼저 텔레그램을 세팅할지 그 이론부터 잠깐만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면은 우선은 텔레그램 채팅 봇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그램을 설치를 하고 막 이런 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텔레그램에서 이제 봇을 만들 때 봇 파더라는 이제 유저가 있어요. 당연히 가상 유저고요. 이 유저를 친구 추가하면은 이 친구 추가한 이 유저로부터 다양한 세팅들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서술해 놓은 건데 이 과정을 똑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세팅이 됐으면은 우리는 포스트맨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코딩 없이 원격으로 제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보낼 메시지랑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주고받는 걸 확인을 할 거고, 텔레그램의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재밌어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우리는 이제 자동 제어를 위한 원격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미지를 바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텍스트로 유연하게 받는 거를 최대한 구축을 할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로도 웬만하면 다 이제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마스터하고 나서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미지 받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하게 세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위주로만 우리는 세팅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포스트맨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텔레그램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텔레그램을 검색을 할게요. 한글로 검색하시면 돼요.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텔레그램, 그냥 텔레그램 검색하시고, 화면이 작죠? 화면이 작은데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다운받는 게 있어요. 데스크탑용, 모바일용. 만약에 나는 데스크탑으로 좀 하겠다 하면은 데스크탑으로 다운받으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마켓 들어가셔서 앱으로 다운받으셔도 돼요.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코딩을 할 거니까 저는 이제 앱으로 띄워놓고 할게요. 그리고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이 사이트 자체에서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데스크톱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운 받아주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설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 금방 했어요.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도 설치가 잘 돼 있어서 텔레그램을 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텔레그램을 이렇게 켰고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켰어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연동하거나 이러면은 친구 추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 추가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보파더라는 거를 친구 등록해야 돼요. 보파더를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 보파더. 보파더이 나왔어요. 보면은 보파더라는 이름을 똑같이 쓴 애들이 많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데 추가할 수도 있어요. 보파더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놔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파더, 저는 보파더였겠죠. 셀로 표시도 되어 있고, 이 친구를 눌렀어요. 눌러서 친구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UI가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UI가 지금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타트. 자, 그러면은 친구 등록이 됐어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죠? 저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뭐 자동으로 스타트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은 내 보파더를 쓸 때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고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쓰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만 쓸 겁니다. 자, 우선은 내가 텔레그램 뭐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면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참고로 텔레그램을 제가 쓰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 나중에 해외 주식 프로그램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명령어를 줘야 돼요. 그 명령어를 주는 게 텔레그램이 지원이 됩니다. 자, 명령어를 주는 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슬래시 하고 명령어를 세팅하는 거를 나중에 코딩으로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텔레그램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명령어를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슬래시 my bot 자동 완성이 나오네요. 저는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는 이유가요. 내가 이전에 텔레그램 뭐 연동하려고 만들어 놓은 봇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위해서 또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아마 다른 분들은 이게 안 뜰 거예요. 안 뜨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new bot. 친절하죠. 자동 완성 나오는 게 정말 편해요. new bot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일단 이름 넣어주라는 거예요. 봇의 이름. 봇의 이름은 저는 이렇게 지을게요. 프로그램 가든. 저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프로그램 가든 l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엔터를 누를게요. 됐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봇의 아이디를 좀 만들어 주고 싶다. 보시면은 유저네임, 봇의 유저네임. 자, 그러면은 아이디를 또 넣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끝에 봇이라는 거를 그냥 추가만 해달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든 ls 이전의 이름에다가 봇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이 강의용으로 잠깐 만들고 또 지울 거예요. 지울 거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봇의 이름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나중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또 켜가지고 이제 해외 주식을 연동을 할 때 제 봇 이름이 바뀌어 있어도 강사님이 테스트하느라고 봇을 또 새로 만들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자, 보면은 끝났대요. 끝나서 만든 거를 이제 축하드린다고 하고 너가 만든 봇이랑 너는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다. 나만의 채팅방을 만들 수 있다. 채팅방 주소는 이거다.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은 헬프 명령어를 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썰라썰라 뭐라고 막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너의 봇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토큰은 보통 비밀번호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거 노출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어차피 이 봇을 만들었다 지울 거기 때문에 노출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학습하시는 학습자분들은
절대 이 비밀번호를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해외 주식 연동할 때 내 프로그램을 누가 제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발자 문서 봐라 이런 거고. 아, 이거 토큰은 뭐 일단은 들으시는 분들은 클릭하시면 복사되거든요. 뭐 다른 데 붙여 넣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 채팅방에 다시 들어와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주소. 전 일단 이걸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은 뭔가 하나 채팅방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텔레그램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업데이트된지 모르겠는데 채팅방을 새로 만들면요. 스타트가 항상 눌러줘야 돼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은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명령어로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채팅방이 활성화됐고요. 우리는 이제 원격으로다가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도 넣어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코딩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해볼 거예요. 소통해볼 건데, 보시면은 브라우저에다가 포스트맨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딩 없이 한번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포스트맨 다운로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보면은 이렇게 타이핑했고 한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페이지 나올 거고 이 포스트맨 사이트도 화면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저랑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못 찾겠다 하시면은 커뮤니티에다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고 우리 윈도우로 할 거니까 윈도우 설치. 설치가 전화되어 있네요. 여기 설치하시면 되고 하셨으면은 이제 끝까지 설치해 줘야겠죠. 여기 폴더에 이거 끝까지 설치해 주세요. 자, 설치가 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안 뜨시는 분들은 뭐 팝업 이런 팝업 창이 닫혀 있거나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나왔고 뭐 부필한 걸 다 끄고 참고로 이 포스트맨 사이트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설치를 해본 거예요. 저도 사이트를 닫고 자, 우선은 이렇게 떴는데 저랑 화면이 메인 화면이 다르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근데 켜보셨는데도 저랑 화면이 다르다. 그럼 버전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 버전일 수도 있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최신 버전이라 화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용하는 그 형태나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따라오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로그인 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 할 수도 있고 우선은 저희는 로그인 한번 해보죠. 이 보시면은 이메일이나 뭐 아이디 생성하는 거 사이트에서 하셔도 돼요. 누르신 다음에 사이트로 자동으로 넘어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미 구글로 가입을 해놨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진행을 할게요. 가입이 됐습니다. 잘 됐고 회원가입 완료됐죠. 이건 보안창인데 이 앱을 실행이 되냐라고 이제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용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글씨도 좀 작죠? 중간중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테스트 해놓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지워서 다시 해볼게요. 이런 자료들 만드느라고 테스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능들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맨 말고도 비슷한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포스트맨 쓰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와 유료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일단 무료로만 해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뭔가 화면 보면은 뭔가 많죠? 많은데 우리 사용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우선은 이쪽 보시면은 이 폴더 모양이죠. 폴더.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테스트할 것들을 폴더처럼 만들어서 관리를 할 거예요. 우리 파이썬 코딩 할 때 폴더 만들고 파이썬 파일 넣어놨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이유는 이제 코딩을 막 배우면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기 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폴더부터 만들어 볼게요. Create New Collection. 그리고 비어있는 폴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이름도 바꿔볼게요. 이름은 여기 땡땡땡 눌러서 그래서 뭐 에디스로 할까요? 잠깐만요. 아,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확대해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이거 있습니다. 리네임 단축키도 있네요. 컨트롤 E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름은 원하는 걸로 하세요. 근데 우선 저는 이렇게 할게요. 텔레그램 테스트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보이시죠? 자,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이랑 막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요청할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뉴 있죠? 뉴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확 줌 아웃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지럽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HTTP라고 있어요. HTTP 많이 봤죠? 우리 REST 이론 배울 때 그거. 그래서 이거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뭔가 떠요. 뜹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불필요한 것도 좀 지우고 딱 이것만. 마치 브라우저의 탭처럼 뜨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있죠? 자, 글씨들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부터 해줄게요.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폴더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 있죠. 여기다 저장을 해줄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그젠플 1로 할게요. 이그젠플 1. 자, 그리고 세이브. 자, 저장이 됐습니다. 이쁘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할 건데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을 해야 돼요. 주소를 어떻게 입력하나 보시면은 텔레그램 포스트맨을 테스트를 하려면요. 우리가 일단은 토큰이라는 거는 받았죠. 저번에 토큰이라는 거 받았고, 그러면은 하나 더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냐면은 이 채팅방에 채팅을 나누는 이 채팅 메시지 아이디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은 텔레그램에서 토큰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 봇에 접근할 수 있게 비밀번호를 부여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이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를 따로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토큰 말고 챗 아이디라는 것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주소 있죠? 제가 주소를 해놨고 이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한 다음에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게요. 타이핑 하셔도 돼요. 원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이거 막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걸 get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토큰, 아까 그 받은 토큰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토큰을 넣어볼게요. 저 빨간색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저도 보파다한테 부여받은 이 토큰을 괄호까지 딱 지우고 붙여놨습니다. 앞에 봇이라는 게 있는데 봇은 지우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냐, 개발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빼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일단 여기는 나중에 데이터들을 막 넣을 공간이고요. 여기가 결과값을 수신받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 텔레그램 API 그리고 우리 채팅방 접근하려고 우리 채팅방 쪽으로 텔레그램 채팅방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죠. 이렇게 써서 요청한 겁니다. 요청하는 이 주소는 우리 챗 아이디를 달라라는 주소예요. 그리고 이 주소에 대한 디테일도 제가 가면 갈수록 더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은 이 형태로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과값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비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여기 채팅 메시지를 안 남겼어요. 채팅 메시지의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팅 메시지로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채팅을 남겼어요. 남기고 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는 뭐 나왔죠. 여기에 막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채팅 프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구간. 여기서 이 아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챗 아이디가 도대체 무슨 아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 남긴 자료를 보고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토큰이랑 이 두 개가 있어야지 내 채팅방과 나중에 송수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아이디를 복사해서 따로 보관을 해둘게요. 나중에 메모장이나 이런 게 켜서 보관해도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이거 저장을 하고 챗 메시지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토큰도 알았고 챗 메시지 아이디도 알았으면은 우리 채팅방에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볼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또 여기서 뉴를 눌러가지고 아니면은 플러스 누르셔도 돼요. 원하는 걸 누르세요. 이번엔 플러스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이번에도 get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것도 일단 저장을 먼저 해줄게요. 저장. 그리고 폴더는 선택이 되어 있네요. 여기 폴더로 이번에 example 2 save. 자, 여기 example 2가 저장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메시지를 보내보는 주소를 입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전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좀 따라서 타이핑 해보세요. yes.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타이핑을 추천하지 않아요. 타이핑 하다가 오타 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신 분들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org 슬래시 하고 봇 한 다음에 토큰 넣는 거였죠. 토큰 주소를 제가 많이 가져와야겠네요. 이렇게 토큰 주소 토큰 주소 그리고 나서 send 메시지. 참고로 이 주소는 제가 여기 파일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뭐 하면은 보시면은 뭐 이상한 답변이 오는데 에러 났어요. 400. 200대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400대 나왔다는 거는 알 수 없는 에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뭐 텍스트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냐? 메시지를 우리 보낼 건데 JSON이라는 형태로 보낼 거예요. JSON. 그럼 여기서 이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처음에 이게 또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 따라서 어디서 넣어주는지 한번 보세요. 이 바디 부분에 JSON 찾으려니까 JSON이 없어요. JSON 어딨지? 로우라고 있습니다. 로우. 이 로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포맷 방법들을 로우라고 묶어서 얘기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JSON 포맷이 있어요. 좀 자바스크립트, HTML 여러 가지 있죠. JSON을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디 부분이에요. 바디 부분. 여기다가 메시지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줄 거냐? 우선은 파이썬의 딕셔너리처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채팅 메시지 아이디를 넣어줘야 돼요. 챗 아이디. 그리고 우리 아이디를 이 아이디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텍스트. 이거는 파이썬 딕셔너리 같으니까 뭐 간단하죠.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어 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네, 됐으면은 이 상태로 샌드 해주시면 돼요. 샌드. 그럼 여기 들어오죠. 이쁘게 들어오죠. 모바일로 하신 분은 모바일에 띠링하고 또 알람이 울릴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또 내용을 바꿔볼게요. 텔레그램으로 LS증권 해외 주식 제어해보기. 이렇게 쓴 다음에 또 샌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가 만든 금융 프로그램에서 받아볼 거고요. 역으로 금융 프로그램에 우리가 또 명령어를 넣어줄 거고요. 이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코딩 없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원격 제어만 다루지만은 나중에 실력이 정말 많이 늘고 또 프로그램 동산에서 뭐 가상 서버부터 AI 다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포스트맨을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코딩하기 전에 코딩 없이 먼저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데이터가 잘 가고 잘 오는지요. 그래서 이 포스트맨을 아마 두고두고 쓰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 지금 이 주소와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형태, 이거 그대로 나중에 파이썬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코딩으로 봐도 쉽습니다. 대신에 이 포스트맨 형식의 구조 말고 다른 구조들이 있어요. 그게 좀 처음엔 많이 복잡해요. 근데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LS증권 해외 주식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렇게 원격 제어를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포스트맨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봤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급하게 오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 있게 오시는 게 실력이 빨리 향상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